저는 36년 동안 네이비실이었습니다. 저의 기나긴 여정은 캘리포니아 코로나도에서 네이비실 초급 교육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비실 초급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6개월 내내 모래사장 위에서 고통스러운 오래달리기가 이어지고 샌디에고 앞바다의 차가운 물속에서 한밤중에 수영을 하다가도 장애물 코스를 넘고 끊임없는 얼차려 속에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항상 춥고 습한 비참한 환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갓 입대한 젊은이들이 쉽사리 네이비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담당 교관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6개월인 것이죠. 이 기초 훈련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혼돈, 실패, 고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네이비실 자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에게도 네이비실 기초 훈련은 평생에 기억에 남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네이비실 교육을 통해 제가 얻은 10가지 교훈이 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침대를 정리하라. 네이비실 훈련소에 입소하니 매일 아침 교관들이 훈련생 막사에 나타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훈련생들이 자고 일어난 침대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각 잡힌 침구류 정리이고 모서리는 정사각형, 이불은 팽팽하게 잡아당겨져 있어야 했으며 담요는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시작하는 침구류 정리는 네이비실에게는 딱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훈련생들은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잠자리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강인한 전사, 전장을 뛰어다니는 노련한 전투 요원이 되겠다는 열정에 가득 찬 네이비실 훈련생들이 이런 침상 정리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빠르게 해내는 것이 약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의 효과는 지옥과도 같은 네이비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효과적인 루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면 오늘의 첫 번째 임무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약간의 성취감을 갖게 될 것이고 당신이 또 다른 일을 하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계속 작은 임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일과가 끝날 무렵에는 오늘 하루 완료한 수많은 업무들이 쌓여 성공적인 하루로, 성취감을 느끼는 하루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대를 정리하면서 삶의 작은 것들을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하루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며 아침을 시작했지만 만약 당신이 불행한 하루를 보냈다면 적어도 당신은 집에 돌아와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정돈된 침대는 당신에게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격려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 정돈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교훈, 같이 노를 저을 사람을 찾으세요. 네이비실 훈련 중에는 전투용 고무보트 훈련이 있습니다. 각 보트의 탑승 인원은 7명의 훈련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훈련생들은 해변에 모여 머나먼 거리를 바다 위에서 노를 젓도록 지시받습니다. 겨울에는 샌디에고의 파도가 2에서 3m 높이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파른 파도 속에서 노를 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키잡이의 방향 지시에 따라 모든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를 젓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파도를 거슬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외딴 곳으로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려면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친구, 동료, 낯선 사람의 선의 그리고 그들을 안내할 강력한 키잡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배에 노를 젓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 교훈,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열정의 크기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몇 주간의 힘든 훈련 과정이 지나면서 150명으로 시작했던 저의 내비실 훈련생 동기들은 42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힘든 작전용 고무보트 훈련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집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키가 165cm가 넘지 않는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난쟁이 팀이라 불렀는데 그 팀원은 미국 인디언 원주민 1명, 아프리카계 미국인 1명, 폴란드계, 그리스계, 이탈리아계 미국인 각 1명, 그리고 미국 중서부에서 온 터프한 2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훈련을 받을 때마다 다른 팀의 다부진 체격의 키 큰 남자들은 매번 이 난쟁이 팀원들이 착용한 작고 귀여운 오리발에 대해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를 젓고 달리고 헤엄쳐서 다른 모든 선원들을 능가했고 넘치는 투지로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팀이었습니다. 이 네이비실 고무보트 훈련을 통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당신의 피부색, 인종, 학력,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려는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열정의 크기로 사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 실패가 계속되더라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훈련 중에 교관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줄을 세워놓고 군복 점검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난히 꼼꼼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훈련생들의 모자는 완벽하게 각을 잡아야 했고 당신의 군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어야 했으며 당신의 벨트 버클은 빛나고 얼룩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교관들의 눈에는 훈련생들의 군복 상태가 충분히 단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관들은 매의 눈으로 결점을 지적하였고 군복 검사에 불합격한 훈련생은 완전 군장 상태로 해변에 달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상태에서 몸 전체가 모래로 뒤덮일 때까지 해변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훈련생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물에 젖은 채로 하루 종일 군복을 입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춥고 습하고 모래가 가득한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서로가 슈거쿠키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훈련생들을 힘들게 만든 것은 몹시 피곤한 와중에도 군복 점검을 대비해서 수행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얼차려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몹시 억울하게 생각하는 훈련생들이 많았습니다. 군복을 제대로 갖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사로잡힌 훈련생들은 다른 훈련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낙오된 그 훈련생들은 깐깐한 군복 점검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각 훈련생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결코 교관들은 합격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해변에서 구르며 모래 속에 뒤섞여진 설탕 과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실패가 계속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교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이비실 기초훈련에서는 장거리 달리기, 장거리 수영, 장애물 코스 넘기와 같은 다양한 훈련이 매일 연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모든 훈련에는 충족해야 하는 최저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기록이 쌓이게 되면 일과 후 쉬는 시간 없이 따로 보완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2시간의 추가 훈련이었고 훈련생 중 그 누구도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추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더 많은 피로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더 많은 피로는 다음날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또 추가 훈련에 수렁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훈련생일지라도 네이비실 훈련 중 어느 순간에 한 번 이상은 추가 훈련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매번 추가 훈련을 받는 단골 손님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추가 훈련 단골 훈련생들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낸 추가 훈련 단골 훈련생들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훈련 단골 훈련생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추가 훈련의 고통은 내면의 강인함과 육체적 회복력을 키워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신도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자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몹시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절대 낙담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은 고통과 경험은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더 나은 여러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교훈, 때로는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네이비실 훈련에서 훈련생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장애물 코스를 달려야 했습니다. 장애물 코스에는 3m 높이의 벽, 10m 높이의 그물 철조망 등 25개의 장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로프 장애물 코스였습니다. 한쪽 끝에는 3층 30피트 탑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1층 탑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60m 길이의 로프가 있었습니다. 우선 3층 탑을 올라가야 했고 일단 정상에 오르면 로프에 매달려 반대편 끝에 도달할 때까지 손으로 매달리고 끌어당기며 반대쪽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로프 장애물 코스의 최단 시간 기록은 오랜 시간 깨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는데 제 훈련생 동기 중 하나가 이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그는 로프 아래에 매달려 몸을 끌고 조금씩 나아가는 대신 용감하게 로프의 윗단에 올라타서 머리부터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리석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실패는 부상을 의미하고 코스에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생은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빠르게 밧줄을 미끄러져 내려갔고 깨지지 않던 최단 기록보다 무려 절반을 단축해서 그 코스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처럼 때로는 삶에서 만나는 난관들을 정면으로 맞서서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교훈, 위험하다고 해서 결코 물러서지 마라. 네이비실 훈련의 지상전 단계에서 훈련생들은 샌디에고 해안에 있는 샌 클라멘테 섬으로 가게 됩니다. 샌 클라멘테의 바다는 백상아리, 상어의 서식지로 유명하지요. 네이비실 교육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1년의 긴 수영 훈련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야간 수영입니다. 수영 훈련 전에 교관들은 샌 클라멘테 앞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상어에 대해서 즐겁게 브리핑하면서 능청스럽게 그동안 어떤 훈련생도 상어에게 먹힌 적은 없었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러면서 상어가 당신의 위치를 맴돌기 시작하면 일단 수영을 멈추고 당신의 위치를 고수하라는 가르침도 받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식에 굶주린 상어가 당신을 향해 돌진한다면 당신의 모든 힘을 모아 상어의 주둥이를 때리면 그는 돌아서서 헤엄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상어가 있습니다. 수영을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그 상어들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상어에게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8번째 교훈, 가장 어두운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네이비실 임무 중 하나는 적 선박에 대한 수중 공격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 중에 이와 관련된 전술과 기술들을 광범위하게 습득했습니다. 선박 공격 임무는 한 쌍의 네이비실 다이버가 적의 항구 외곽에서부터 수면 아래로 약 4km를 헤엄쳐 공격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수면 밖에 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이러한 빛을 통해 당신 위에 장애물이 없는 탁 트인 수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안심이 듭니다. 그러나 부두에 묶인 배에 접근하면 이러한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배의 철골 구조물은 달빛을 차단하고 주변 가로등을 차단하고 주변의 모든 빛을 차단합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배 밑으로 헤엄쳐서 배의 중심이자 가장 깊은 부분인 용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골은 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굴 앞에 손이 보이지 않고 배 기계에서 나는 소음이 귀를 멍하게 만들며 방향 감각을 잃고 임무를 실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네이비실은 바로 이 용골 아래 임무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모든 익혀온 기술 및 전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힘을 강하게 유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번째 교훈, 목까지 진흙탕에 빠지더라도 긍정적으로 노래할 것. 네이비실 훈련 9주차는 지옥주라고 합니다. 갯벌에서 6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계속되는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옥 주간의 수요일에는 갯벌에서 15시간 동안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진흙, 휘몰아치는 바람, 교관의 끊임없는 그만두라는 압박과 회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진흙 속에서 머리만 남아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교관들은 여기서 5명이 그만둔다면 우리 모두가 진흙탕을 떠날 수 있고 혹독한 추위에서 벗어나 따뜻한 담요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일부 훈련생들은 극한까지 얼굴이 일그러져서 당장이라도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까지는 아직 8시간이 넘게 남았고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8시간 동안 더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훈련생들의 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떨리는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운 그때 하나의 목소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자와 음정이 맞지 않았지만 그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둘이 되고 2개의 목소리가 셋이 되면서 마침내 훈련생 모두가 갯벌 속에 파묻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관들은 우리가 노래를 계속 부르면 진흙탕에서 더 머무르게 될 거라고 겁을 주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다 같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쩐지 진흙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바람은 조금 더 온화해졌으며 동이 트는 새벽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복무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의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노래하십시오. 10번째 교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네이비실 교육 훈련에는 포기의 종이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건물 중앙에 걸려있는 황동색 종은 훈련생이 훈련을 포기하고 싶다면 그저 그 종에 다가가서 종을 울리기만 하면 됩니다. 종을 울리면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을 울리면 더 이상 뼈가 저리는 얼음바다에서 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을 울리면 더 이상 끊임없는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고 장애물 코스를 넘다 넘어질 필요도 없으며 이유도 모른 채 얼차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종을 울리면 고통스러운 훈련에서 떠나 따뜻하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냥 종을 울리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절대 종을 울리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설자인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은 미국 네이비실 출신으로 해군에서도 특수전 전문가로 손꼽히며 빌라덴 사살 작전을 총지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해군에서의 성공적인 경력 및 네이비실에서 얻은 인생의 지혜를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통해 전달하였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의지와 추진력 외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맥레이븐 제독.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침대를 개고 일어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공의 방정식이었습니다.